자, 미국이 홍해 보호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남의 나라 가갖고 군사훈련도 할 여력이 있는 놈들이 왜 우리 보고 거기까지 가갖고 지키라 그래? 기사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나토와 유럽연합 그리고 43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홍해 항로 보호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이 참석했는데요. 지금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웃기는 거예요. 개호국이. 개호군 거야. 가라로 또 가야 돼 또.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나토에 배가 없어? 유럽에 배가 없냐고. 여기서 어떻게 그까지 가? 바로 그 앞에 미군 인도양 해군 기지도 있고요. 그 바레인에 미군 기지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 보러 여기서 가라 그래? 그리고 우리는 뭐 남아 돌아? 예?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광개토항급 양만춘함을 보낸데, 그럼 우리 광개토항급 함정이 3대밖에 없거든요? 대형 구축함이. 그 중에 하나를 우리나라 해군 전력의 최강 전력인 광개토함을 한 척을 빼갖고, 아니, 그 고무보트 타고 다니는 해적 잡으러 오라는 거야. 미친 것들 아니에요? 예를 들어 무슨 뭐, 청해부에도 그렇게 큰 그 구축함 수준의 배는 안 간단 말이에요. 네. 요청을 받더라도 뭐 순양함 수준의 1000톤 내외 이런 거나 아니면 그냥 그 돈을 좀 받고 고속단정 같은 거 우리 그 고속정 같은 것들 이렇게 좀 그 원거리로 옮겨가갖고 현지 부분에서 뭐 순찰을 돌아달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해군력의 3분의 1에 가까운 양만춘함을 고무보트 탄 해적 잡으라고 이게 사실 협박을 하는 거거든. 걔들은 어떻게 잡아요? 고무보트 타고 다니는 애들. 거기다가 함포 사격을 할 거야. 미사일을 쏠 거야. 그 정확히 표현하면은 홍해가 어디냐면은 아프리카 대륙하고 아라비아 대륙,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그쪽에 가운데 있는 길고 좁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모세가 갈랐다는 그 바다 아니에요? 자, 그 홍해가 어디로 연결돼 있냐면은 이집트 스웨즈 운하와 위로 쭉 올라가면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부 항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이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예멘 후티 반군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그 지원을 받고 있는 그 대표적인 그 반군이고요. 예멘 내전 벌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사우디는 예멘 정부 측을 지원을 했고 이란은 후티 반군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후티 반군이 밑에서 예멘의 후티 반군이 밑에서 이 공격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물류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마스를 그 후방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세계 10대 해운사 가운데서 9개가 이쪽으로 우리 운항 못하겠다라고 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한 달까지 운송 기간이 늘어납니다. 운송 기간이 늘어나면 요금 당연히 올라가고요. 그리고 항상 배가 움직일 때는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당연히 난리가 나는 거죠. 물류 대란. 특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지금 유럽 쪽으로 가는 물동량이라든지 중국 쪽으로 가는 물동량이 지금 다 막히게 되는 상황이어서 물류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미국이 40개가 넘는 나라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여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같이 지키자. 미국이 절대 지 혼자는 안 해요. 같이 지키자 이러면서 왜 니들 나라에도 이 물류 대란이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고유가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같이 지키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만만한 한국한테도 야 니들도 여기 와서 지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지도 보이시죠? 지도 잡아주세요. 여기에도 중국군 기지, 미국군 기지 있어요. 여기 중동 미군 기지 여기 있습니다. 그 여기 또 이쪽에 좀 내려가 보면 데이비스 캠프라 그래갖고 그 인도양 미군 해군 기지가 또 저 밑에 있어요. 근데 저기 아까 잠깐 키워보면 저 지부티라는 곳 네. 있죠? 네. 아프리카. 저기 지부티가 중국이 제일 먼저 해외 파병을 한 나라가 지부티입니다. 저 안에 미군 기지부터 시작해서 일본 기지도 있고요, 군 기지도 네. 있고요, 중국 군 기지도 다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은 장비가 없어요. 군인이 없어요. 걔네들 데리고 지키면 될 건데 이 뭔
저기까지 몇 킬로나 나올까? 한 10,000km 나올 거야?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제일, 파괴력이 강하고 우리나라 해군 기지, 해군 함정들 중에 가장 강력한 관계통합급 배를 저기다까지 보내달라는 거야, 해군 잡으러. 저거요, 사실 예멘 반군이, 지금 후티 반군이 저러고 있는 게 무슨 이스라엘 관련해가지고 하마스 돕는다고 하지만 하마스를 돕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태는 사실상 종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태와 관련해갖고 조금 위쪽으로 지도 키워봐 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가 전부 다 말하자면 사우디나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한테 지원금을 받았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난민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1인당 1,000만 원, 약 10,000불 정도. 그다음에 그 이외에 이 전쟁에 개입 안 하고 기존에 있는 그 국가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다른 세력들, 이슬람 형제들 세력들이 개입 안 하는 조건으로 다 돈으로 입을 막았단 말이야. 근데 예멘은 저 밑에 있잖아. 이게 예멘 반군한테만 돈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도 돈 줘라고 하면서 하마스를 돕겠다고 저기다가 한 5인승, 6인승 정도 탈 수 있는 고무보트에다 기관단총을 걸어가지고 그걸 몰고 다니면서 스웨즈 운하로 진입하고 있는 배들에다 대고 그냥 쏘는 거야, 위협 사격을. 그러니까 쟤네들이 진짜로 무슨 막강한 해군력을 지녀가지고 미사일을 갖고 있다, 함정을 파괴시킬 만한 대한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고무보트 탄 해적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걔들이 요구하는 건 그거거든. 나도 개평 좀 나눠주세요란 말이야. 사우디가 좀 나눠주면 돼, 있는 돈 갖고. 아니면 주변 다른 국들이 돈을 좀 내든가. 근데 이 상황에서 미국이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우리 칼을 빌려달라고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당연히 언론에 나오는 게 뭐냐면, 구축함 양만춘함을 보내서 호송 정찰 임무를 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가갖고 예를 들어, 자, 후티 반군이 더 이상, 이거 안 합니다. 라고 해갖고 저 배가 금방 돌아올 수 있을까요? 못 돌아옵니다. 미국이 야 이제 됐어 가봐라고 하기 전까지는 저기 가서 우리 세금으로 기름떼 가면서 스웨즈 운하 앞에서 파병 서주는 꼴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해야 돼?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해야 되냐고. 심지어 지금 윤석열 때문에 한반도 지금 위기가 엄청난 도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께 또 저쪽에 간다고? 딴 나라 지켜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1,000톤, 2,000톤짜리 조그만한 순양함 수준 정도의 배들만 보내도 충분히 잡고도 남는데 저 큰 배를 보내달라는 건 뭐냐. 실질적으로 저기 가서 앞으로 경비사라는 거예요. 처음에 소말리아 해적 때문에 우리 청해부대 파견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못 돌아와. 소말리아 해적 없어진 지가 언젠데. 그럼 거기서 뭐 하고 있겠어요? 구조 업무 내지는 해적이 나타났을 때 비상대기한다고 거기 가갖고 보초 서고 있다고 지금 우리 청해부대가. 근데 거기다가 우리나라 전력의 해군 전력의 3분의 1에 가까운 관계통함급 순양함을 보낸다고? 그럼 그걸 누가 지켜? 저거 빠지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서해바다는 누가 지키냐고. 양만춘함은 3,200톤급 구축함이고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 3번 함입니다. 정말 짜증나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우리도 지금 해군력이 모자라 갖고 매년 지금 8,000톤급을 구축함을 새로 만드네. 매년 하나씩 건조를 하네.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매년 중국이 워낙 지금 해군력을 많이 늘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한다고 하면서 그중에 제일 막강한 함정 한 척을 그냥 경비소로 보내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런 와중에 한미일이 또 한반도에서
북한을 위협할 수 있는 네. 전략 폭격기 이 전개를 한다고 합니다. 네, 어제 한미일이 한반도 인근에서 미국 전략 폭격기를 비롯한 한미일 공군 전력들을 모아서 연합 공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0월 23일에도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미일이 연합 공중 훈련을 했었는데 한 달 보름여 만에 또 훈련을 한 겁니다. 지금 가뜩이나 이제 우리 비행 금지 구역 해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비행기만 근처에 떠도 북한 애들이 화들짝 놀래요. 왜냐면 북한 애들은 사실상 지금 있는 공군력으로는 우리나라 최첨단 비행기 뭐 F-15, F-16 이런 것들이 뜨기만 한다고 하면 이건 뭐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거든요. 중국은 원점 타격을 당해서, 중국이래. 북한은 원점 타격을 당해서 우리나라 비행기가 뜨면 사실 25분 안에 북한 영토 전역이 전부 다 말하자면 정밀 타격을 당할 수 있는 방공망이 부재한 상태에 있는 국가예요. 레이더가 있고 뭐라고 하지만 우리 스텔스기 떠가지고 그나마 약한 레이더 기지들 먼저 선별 조져버리고 그 다음 들어가서 보복하게 되면 사실상 뭐 격추라든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만한 비행기조차도 없어. 워낙 구식 비행기들이라. 그럼 이런 상황에서 깔짝깔짝거리면 북한이 꺼낼 수 있는 건 핵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죽자밖에 없는 왜 거거든. 이렇게 자극을 해, 계속.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참. 아니 참수작전 한다 그래놓고 진짜로 전략 폭격기를 띄워버리면 전략 폭격기 한 번 떠가지고 뭐 벙커버스터 같은 거 하나 때리면 아니 김정은이 어디가 뭐 주석궁 밑에 숨든 어디 평양 지하철 밑에 숨든 어디 벙커를 가든 한 방에 끝난다는 거 너무 잘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러한 위협을 받고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실제 공격을 하지 않아도 곧 공격 받을 것 같다. 위협이 되잖아. 위협이 되면 폭탄 맞은 다음에 쏘지 않아요. 왜? 폭탄 맞으면 내가 죽는데 어떻게 보복을 해? 네. 맞을 것 같다 그러면 미리 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는 절대 최소한 대한민국 안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심지어 또 한미일이야, 또. 그러니까 일본은 또 왜 있나? 스쳐도 핵폭탄이 터지면 스쳐도 아니 북한이 핵폭탄을 쏘지 않아도 북한이 갖고 있는 핵폭탄 기지가 폭발한다고만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피해는 한반도 전역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폭탄을 뭐 20발에서 50발을 갖고 있다는 북한한테 전략 폭격기가 협박을 한다? 이거는 지들이 한다 그래도 우리 정부가 말려야 돼요. 야, 그러다가 쟤들 잘못 생각하고 삐걱해서 단추 누르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되는 거야. 라고 말려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경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북한 정권은 자신의 도발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진짜로, 야, 최악이다, 진짜. 내가 이번 선거 이기려면, 나 이빨 좀 나가더라도 여기 얼굴 한번 눈에 보이게 세게 한 구탱이만 쳐줘. 라고 하면서 계속 북한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정도 되면. 올해 벌써 3번째 한미일 훈련이래요. 우리 한반도 근처에서. 아니, 뭐 국방비가 남아 돌아? 이거 진짜 미국이랑 일본은 제대로 지돈 내고 와서 훈련하는 거 맞아? 이거 날라오는 폭격기 기름값까지 우리 다 내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전략자산 전개하면 그렇지. 우리가 돈 내기로 했잖아. 잠수함 하나 들어오면 부식비부터 연료에다가 애들 인건비까지 우리 여기 근처에 들어오면 다 줘야 돼요. 폭격기 날라오면 이 기름값 우리가 주는 거란 말이야. 전략자산 전개를 했기 때문에. 아이고야. 미친 거 아닙니까? 지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무기를 팔아먹을 데가 없으니까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끝났고 이스라엘은 별 큰 탈 안 나고 해결이 됐고 대만은 중국이랑 합의를 봐서 못 건들기로 했으니까 만만한 게 지금 한국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2년 동안 가뜩이나 많이 샀는데 윤석열 임기 남아있는 내년부터 무기
이게 미국산 무기 수입이 급증할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실제로 우리 F-30, 예, 지금 FA 우리 보람의 우리 신형 전투기 제작 비용을 줄여버리고 그 비용으로 갖고 F-35를 추가로 더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정말 우연찮게 국방부에서 새로운 새로운 내부 규칙 개정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외부 무기 획득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에서 전투기를 사온다. 또는 무슨 미사일을 사온다. 패트리어트 같은 걸 사오다. 뭐 이런 무기 획득에 관한 그 시기를 일상적으로 처음에 입안을 해가지고 그거를 획득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14년을 법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확인할 거 확인하고 시험할 거 시험해갖고 14년 안에 도입하도록 요거를 그동안 국방부에서 법령으로 지켜왔는데 요거를 갑자기 7년으로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검토해야 될 무기를 7년 안에 획득하는 걸로 기간을 대폭 절반으로 줄여버린 거지.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충분히 검토해야 될 시간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네. 7년 안에 그 물건을 사야 되기 때문에 돈을 일찍 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무모한 거거든요. 왜 굳이 우리한테 불리한 걸 하고 있지?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증을 해도 아쉬운 판에 검증도 안 된 무기들 무슨 되지도 않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이언도민이 뭐니 이런 또는 그 이외에 다른 중고도 고고도 미사일이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개발할 수 있고 획득할 수 있는데 우리 14년이면 어떤 전투기도 만들어낸 게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전투기 자립적으로 만들겠다고 시작한 20년이야. 근데 그거를 단축해갖고 우리 내년이면 진짜 16년 만에 이거를 전력 배치를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만드는데 돈을 안 쓰고 그 비용을 줄여갖고 F-35를 추가로 사겠대. 미국에서는 지금 F-35 문제 있다 그래갖고 한 대도 안 뜨고 점검하고 자빠졌는데. 근데 그 와중에 획득 기간을 14년에서 7년으로 줄이는 정책을 갑자기 내놨단 말이야. 이유도 없이. 그러면서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맞서겠다. 그럼 북한의 비대칭 전력이 뭐예요? 핵밖에 더 있나? 미사일하고 핵밖에 없잖아. 그럼 우리가 핵 할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 핵 아니면 미사일 요격 무기를 놓겠다는 거지. 특히나 북한이 ICBM을 쏜다고 하니 그에 걸맞는 중장거리, 중고도 요격 미사일을 급하게 도입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그게 북한 무기 막기 위한 도입일까? 나는 결국은 그거 놓는 순간 중국이랑 러시아한테 항의당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100%죠, 100%. 중국 제2의 가만히 있겠어? 사드야. 중국, 러시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이고, 참. 도대체 이 나라의 안보와 국방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건지 외놈들과 미국 놈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그랬잖아. 우크라이나 포탄 우리가 제일 많이 줬다고. 최소한 50만 발에서 100만 발 이상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국방부에서 우리 충분하다. 탄약 비축돼 있는 거 충분하다. 까라 그랬어. 충분하면 까봐. 공개해봐. 이거는 안 까요. 말로만 충분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동안은 줬단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최소 150만 발에서 300만 발까지 심지어 400만 발까지 125mm에서 155mm 포탄이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우리가 세계 최강의 포병국이다. 자주포로는 러시아도 이긴다 이런 큰 소리를 빵빵 쳐왔거든. 근데 지금은 포탄이 없다니까. 근데 있다 그래서 보여달라 그러니까 군사기밀이라 못 보여준대. 정말 큰일입니다. 진짜 이럴 때 북한이 유능했고 진짜
뭔가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침투를 해 내려온다고 치면 진짜 우리나라 기갑사단들만으로 북한의 저 예봉을 꺾을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돼요. 왜? 장관이 붕짜고 합참의장이 주식의 명수. 주식의 명수인데 뭘 제대로 지금 대응을 하겠냐고. 당에서는 이산가족 상봉하고 북한이랑 대화한다 그러고 국방부는 참수작전 한다고 그러고 자빠졌는데 엉망이에요. 아무튼 깝깝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언론이 하고 있는 얘기들은 다 국민들을 속이는 얘기예요.